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재건축 전문가, 재개발 전문가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예, 척척 박사, 예, 김재경 소장님. 예, 아직은 아니지만 예, 척척 박사, 척척 박사. 척척 박사. 네. 요즘은 어떤 게 이슈일까요? 요즘 뭐 시장이 막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데. 그쵸. 예,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거래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네, 실제로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도 또. 요즘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요즘이라고 하면 솔직히 한 템포 늦었고요. 그렇죠. 이미 총선 전후부터 그러니까 빠른 사람들은 2월 중순부터도 매수하려고 많이들 왔었었고 네. 2월 달 분위기와 3월 달 분위기, 4월 달 분위기, 5월, 6월 느낌이 계속 더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회복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전고점 돌파하는 단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다라는 걸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전 빠질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게 지금 올라가는 곳도 네. 양극화다 보니까 그렇죠. 다 오르는 건 아니겠지. 서울과 지방 간에서도 온도 차이가 나고 아무리 똑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입지에 따라서도 그리고 똑같은 입지 내에서도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다음 차례가 어딜까? 를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왜 저런 곳들 먼저 움직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투미부동산과 스마트 TV를 계속 구독해 주시면요, 아마 시장의 현황들도 계속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겁니까? 욕먹을 거를 각오하고 가져온 주제입니다. 둔촌주공 이제는 정확하게 올림픽 파크포레온 이게 아직 안 붙어. 맞아요. 둔촌주공이 더 익숙하긴 한데 네. 우리 둔촌주공에 최근 떠오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죠? 바로 중학교 신설 논란입니다. 난 처음에 그게 서울시하고 조합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쪽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도 싸우고 있고 막 아무튼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네.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도 정말 달라요. 맞아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신설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누군가는 저 김재경 맨날 둔촌주공 분양받으라고 할 때부터 너 조합에 돈 먹었냐? 둔촌주공 살리기에 어떻게 보면 선도주자 아니었습니까? 저는 진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받으라고 한 거지. 그럼요. 저 1원도 받은 게 없습니다. 이것도 뭐 사심 방송이 아니라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둔촌주공 발 이슈긴 하지만 네. 좀 전반적인 학교 신설 문제들을 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와우. 둔촌주공 학교 논란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이기심일까? 둔촌주공 관련돼서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들 다뤄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둔촌주공 학교 신설이 무산이 되었다.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학생들도 준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뭐 학교 만들기 어려운 거 아니냐? 라는 이슈를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공공용지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논란 중 하나입니다. 둔촌주공 입주가 이제 코앞이잖아요. 네. 이제 비상등이 켜졌다. 이제 입주민들은 투쟁까지 각오하겠다. 시위하겠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11월 27일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시작 날짜가. 네, 연말 입주인데 네. 지금 학교를 공사 중이어도 모자를 판국에 지금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더구나 이거 공공용지로 바꾸면 사람들끼리 일단은 뭐 서울시가 다시 학교용지 뭐 전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공공용지 바꿔놓고 나면 어렵지 않겠냐. 여기에다가 무슨 공원을 만들든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요즘 여의도에서 말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실버타운 또 뭐 데이케어 센터 진짜? 만들려는 거 야, 아니냐라는 말도 안 돼.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와, 분들도 예.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이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음. 둔촌주공 이제 학교 논란 관련해서 이제 얘기한 영상의 댓글들 한번 살펴보았는데 네네. 아주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나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네. 이게 객관적인지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또 보긴 하겠지만, 네네. 학령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있는 학교도 폐교할 마당에서 지금 뭐 또 짓겠다라는 거는 문제 아니겠냐. 이전 얘기도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던 학교를 뭐 옮기는 거는 또 뭔 소리냐라는 사람들도 있고, 왜 둔촌주공만 특별 대우냐, 학교 지어가지고 집값 올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네. 있고요. 아무튼 뭐 폐교할 학교를 또 짓냐, 이게 무슨 마인드가 좀 더럽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얘기를 할 생각은 아니지만, 사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학령 인구 감소하는 거는 심각한 건데, 그렇죠. 지금 당장 학교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짓는다라는 거는 너네 욕심 아니냐, 계속 주는 거 이거 보여지지 않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학교 설립 무산이 됐었었죠. 무산 이유 자체가 이제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었을 때 학령 인구 감소 문제들 있다 보니까 학교 신설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에서는 반발이 좀 있죠. 당연히 주민들도 그렇고 구청장께서도 정모하면 나중에 입주한 다음에 애들 숫자 한번 보고서 판단을 해라 라는 얘기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학령 인구 감소하는데 왜 자꾸 학교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300개가 넘는 학교가 폐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그냥 학교 폐교되는 게 뭐 무슨 인구 감소도 지방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교 뭐 서울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더니 서울 역시도 사각지대가 아니다. 최근에도 뭐 도봉 고등학교 폐교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대도시들도 폐교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폐교 정보를 알 수 있는데, 학교 폐교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고요. 경기도 빼면 다 도지역이네. 그쵸. 네. 경기도조차도 조차도 그러네요. 폐교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있어. 이미 존재하고, 네.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광역시들조차도 지금 폐교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솔직히 학교 만들고 싶겠어요? 만들기 싫겠어요? 별로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만드는 것도 일인데, 네. 사실 폐교는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네. 왜 우리 폐교를 하냐, 통폐합을 하느냐. 그런 반발 속에서도 어떻게든 어렵게 폐교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신설이라니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 이거 신설 또 하면 돈 들어가고 어쨌든 또 폐교시켜야 되는데 이걸 왜 만들어? 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야 저거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좀 만들어도 또 폐교시킬 건데 지금 애들 줄는다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이 어떤 식의 입장을 내놓냐, 학교를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전을 시키면 생각은 해볼게 라는 생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둔촌주공 안에 있는 거 부지로 만들어서 이주시켜라. 그쵸. 밖에 있는 학교를. 진짜 뭐 그런 룰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약간 교육청 내부에서는 뭔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처럼 지역구 학교 총량제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강동구 내에 중학교가 뭐 만들고 싶어? 근데 신설을 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종전에 있는 학교를 옮겨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학교가 이전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표현부터 이러잖아요. 학교를 뺏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날벼락이다, 결사반대, 왜 둔촌주공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어마어마하게 집단 반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주민 반대 때문에 못 만들었습니다. 신설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해라 했더니 이전도 안 돼. 원래는 도시형 뭐 무슨 분교 느낌처럼 캠퍼스. 도시형 캠퍼스 뭐 얘기 나왔지만, 그것도 원래 주민들이 반대했다가 그거라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 논란은 얘기 안 할 겁니다. 학령 인구가 충분하지 않냐 전문가들이 잘 검토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역시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학령 인구가 추산 수치가 맞는지 어떤지 과밀인지 아닌지까지를 제가 뭐 이거를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일단은 교육청에서는 이거 주변을 분산해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인 거고 당연하겠지만 입주민분들은 이거 학교 무조건 과밀이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숫자만 놓고 보면 주관적인 제 사견으로는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숫자가 팩트라고 하면 요즘 전교생이 초등학교 막 100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1000명이요? 네. 1000명이면은 과밀이에요. 그렇죠. 네. 오히려 300명도 안 되는 학교도 많아요. 빠숑님은 그래도 아니까 1000명이면 과밀이에요 라는 반응이 바로 나왔지만 네. 우리 예전 생각하면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40명씩 있었었거든요. 저는요 한 반에 80명씩 24개 반이 있었어. 오전반, 오후반 초등학교 때. 오전반 오후반이요? 초등학교 예측이 4,500명이면 엄청 많은 건데 네. 이 초등학교 한 4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중학교 수요도 이렇게 많으면 사실 학교 필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네. 제가 봤을 오,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오. 그 요즘 학생 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들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네. 이 정도면 과밀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둔촌주공 입대위에서는 보도자료도 배포를 합니다. 오세훈 절출산 대책 뭐 발표하고 애 낳으라고 하는데 모순이다. 학교 부지 빼앗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둔촌주공 12,000세대가 얼마나 대단한 규모인지를 얘기한 게 우리 인구 추산이 한 세대당 요즘은 3명 정도 잡거든요. 3인 가족 정도. 네. 그렇게 해서 단순 계산했을 때 네. 인구가 36,000이래요. 와. 둔촌주공보다 못한 인구가 시도지사 적은 군. 그렇죠. 야. 지자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야, 그럼 네. 여기는 학교 없어야 되냐라는 거죠. 당연히 규모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규모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둔촌주공이야 그래도 좀 화력이 좀 센 것 같아요. 네네. 둔촌주공이 이제 입주도 좀 코앞인 것도 있고 이제 학교를 예정했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한데 네. 지금 서울의 수많은 정비 사업들을 보면 학교들이 다 줄줄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달 기사죠. 방배 5구역 초등학교 부지가 네. 무산된 거를 넘어서 체육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학교 여기 필요 없어라고 또 교육청이 본 거죠. 아니 저기 방배 5구역에 학교가 필요 없대요? 방배 5구역이 규모가 정말 크거든요. 3,000세대가 넘을 텐데. 그러니까요. 방배초 가란 거죠. 네. 이수중 가고 방배초 가고 인근으로 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련 1구역. 여기는 단일 규모 4,000세대. 그렇죠. 여기도 완전 대단지죠. 학교 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뭐 체육시설 지으라고 뭐 얘기했고 조합에서는 빨리빨리 사업 진행해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만 좀 받아들일까? 네, 아니면 여기다가 아파트를 더 지을까 했더니 뭐 체육시설 지어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입주민들 중에서는 절사 반대다. 무조건 초등학교 사수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막 내분이 엄청 막 강력하게 붙다가 조합장이 사퇴. 전 조합장이라고 해서 이거 초등학교 만들기 싫었겠어요? 그렇죠. 조합장은 만들고 싶었겠죠. 하고 싶었었는데 안 된다라고 하니까 네네. 이게 무산이 되는 거죠. 예, 예. 또 광명 뉴타운. 광명 뉴타운은 규모가 장난 아니에요. 단일 규모로 뉴타운에서 3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야, 뭐 미니 신도시네. 신도시네 완전. 그쵸. 이 정도면 뉴타운이 아니라 우리 신도시죠. 신도시급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뉴타운은 보통 뭐 작은 데든 만 세대도 안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뭐 만에서 2만 정도 되는 규모들도 있거든요. 근데 3만이면 장난 아닌 사이즈인데 그렇죠. 학교를 이제 광명 뉴타운 1구역, 2구역 초등학교가 무산 위기에 또 처해 있습니다. 햇볕이 안 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솔직히 핑계 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자꾸 보니까 교육청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햇빛 문제가 없었어도 분명 또 무산시키려고 했었을 겁니다. 햇빛 안 뜨는 학교가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햇빛 뜨는 그냥 맨바닥이 좋은 거야? 일조권이 학교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 교실에 채광 안 되는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운동장에 그림자가 지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저 학생 때 생각해 보면 떼양볕에서 운동장 뛰는 거 더 싫거든요. 저도 그림자 지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실내는 제일 부러웠던 게 실내 체육관인 학교들이 그렇게 부러웠었거든요. 맞아요. 일부러라도 뭐 좀 뭐 네. 차양막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동구장은 못 지을 망정 아파트로 자연스럽게 그림자 지면 강당 있고 막 이런 되게 부러웠어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교육청 분들은 학생들의 비타민 D를 위해서 무조건 햇볕 받으면서 뛰어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 초등학교 있잖아. 여기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광명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에요. 아니 대부분 저거 학교 짓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 입지 안 가보신 분들이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진짜 그건 확실해요. 네. 지금 광명 2구역도 그렇고 1구역도 그렇고 학교 부지들을 남겨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1구역과 2구역이 각각 지으는 건 또 뭐야? 여기 하나만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계획상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네. 여기 일대 세대수가 위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네요. 네. 여기 위에 쪽만 하더라도 여기 1, 2, 4, 5구역이 있는데 여기 1, 2, 여기에 4, 5구역 이렇게 있는데 얘네만 합쳐도 1만 세대입니다. 그렇겠죠. 저 완전 다 대단지들인데 저거 뭐. 그러니까 둔촌주공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도 1만 세대예요. 거기는 뭐 진짜 둔촌중공 이상이죠. 여긴 또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면 얘네들이 다 학교로 여기로 오게 되면 네. 이거는 과밀을 넘쳐서 그냥 터져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여기도 있긴 하네요. 학교가 뭐 철산동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떠나서도 사실 제가 안 가보았다라는 얘기를 한 게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여기 학교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우리 광명 사거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4구역까지는 조금 뭐 어떻게 약간 좀 경사 정도인데 5구역도 막 절반부터 막 경사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2구역, 1구역 이 경사가 심한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네. 애기들이 네네. 거리로 따지면 뭐 제가 직접 계산해 본 건 아닌데 이 기사를 한번 네. 왔을 때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지금 1.5km를 애들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사지 1.5km. 그런데 요즘 학부모들은 사실 이거 길 하나 건너는 것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경사지를 더군다나 뭐 초등학교 고학년도 아니고 저학년들을 좀 왔다 갔다 하라고 말하는 거가 체력 단련을 시켜주려는 높은 뜻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둔촌주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둔촌주공 한번 봤을 때 중학교만 한번 볼게요. 이게는 중학교 아닌데 왜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변에 일단은 동북중이 하나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한산중이 있고요. 예. 둔촌중, 성내중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있는 보성중은 사실 여기는 행정구역이 다르죠. 밑으로는 저 위에는 강동구 밑에는 서구 예, 송파죠. 예. 모르겠어요. 여기도 뭐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이제 뚜껑을 까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요쪽 주변에 학교 많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뜻 보면 당장 가까운 곳에 학교 2개나 있는데 코앞이잖아. 뭐 이거 설마 길 하나 건너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여기 학생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으로 추산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두 학교 여기로만 가도 그래도 용납이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가죠. 안 생기면 당연히 그렇게 그쵸.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참고로 여기 학교 부지는 이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학교 멀리 가는 게 뭐가 좋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둔촌주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다른 지역 얘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성동구 토박입니다. 그렇죠. 성동구에 태어나서 성동구의 아들아 황태자 아닙니까? 뭔 황태자입니까? 네. 그래도 성동구에 계속 살아왔는데 네. 성동구가 지금 집값이 네. 되게 높잖아요. 지금 강남이지 뭐 성동구는 이지. 강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강북의 3대장 마용성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지역은 강남 이상인 적도 있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아 그쵸. 그냥 뭐 강남, 성수동, 예, 강북의 강남. 네. 성수동은 뭐 강남 뺨치는 아파트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성동구가 개발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너무 좋죠. 네. 그런데 네. 성동구에 딱 하나 네.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중학교 문제예요. 아
성동구가 네. 학군이 좀 부족하다, 네. 학군이 아쉽다라는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광진구가 집값은 더 저렴해도 광진구 학군은 유명하잖아요. 광남 맞고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초중고 있고 막. 뭐 그냥. 광장동 얼마나 사람들이 가고 예. 싶어해요. 광장동에는 2개 학군이 있어. 워낙 학교가 빵빵해서 양쪽이. 예. 학교 생각하면서 좀 더 이제 뭐 옆으로는 광진구 네. 아니면 잠실이나 강남 이런 식으로 학령 인구 있는 학부모들은 이사 가기도 하면서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농담반 진담반 이 부동산들의 농간이다. 부동산들이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요 성동구 좀 있다가 애 키울 때 들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고 그러면 전월세가 한 번 더 돌든가 눌러앉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 음모론 네, 음모론. 예. 부동산이 그런 힘이 있나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 기사 한번 가져왔어요. 네. 자, 이거는 성동구의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왕십리 뉴타운 내에 중학교 신설되느냐? 2022년도 정원호 성동구청장님 계시죠? 에서 뭐 교육 협약하면서 교육을 좀 더 발전시키겠다, 뭐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2년 지났죠? 강간무속식입니다. 아, 근데 왕신 뉴타운은 옛날부터 얘기 나왔어. 이거 진짜 뭐 2022년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 개설할 때부터 중학교 없다고 막.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예. 여기 입주할 때부터 네. 그치. 왕십 뉴타운 정황의 센트라스 입주할 시점이 2016년도 11월 맞아요. 준공입니다. 저 때도 저 전부터 계속 문제였어. 굳이 어떡할 거냐고 막. 그런데 여기가 학교 부지가 있어요. 있죠. 그 예. 지금은 이제 학교 자체를 설립하냐 안 하냐로 얘기 나오지만 그때는 학교를 만드는데 네. 고등학교로 만들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중학교 만들어라. 고등학교 필요 없다 네.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여기 성구역 조합원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예. 여기가 사실 예전에는 맨 처음에 중학교 부지였었어요. 아. 그거를 주민들이 고등학교로 바꾼 거야. 그때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근데 고등학교 생기면 뭐 학군이 어쩌고 이러면서 네. 갔다가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중학교로 바꿔달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교육청이 뭐 주민들이 다시 뭐 왜 왔다 갔다 해 고등학교 갔다가 다시 중학교로 이거는 뭐 똥개 훈련 시키냐 라고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는 충분해 고등학교가 부족해 하면서 밀어붙입니다. 네.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네. 성동구 학군이 전체적으로 망가집니다. 당장 네네. 왕십 뉴타운만 한번 놓고 볼게요. 네. 왕십 뉴타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대 수가 5,600세대입니다. 초등학교가 여기 단지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거 중학교로 만들려다가 고등학교가 됐어요. 아. 그래 버리니까 중학교가 일단은 교육청이 봤을 때 학교 많다는 거죠. 얘는 학교가 아니지만 보면 일단은 마장 있고 동마 있고 한양 사대부중 있고 행당중 있고 무학중 있고 광희중 있고 참고로 여기는 성동구는 아니긴 합니다. 성동구 라인 딱 볼 수 있는 건데 학교 충분하지 않냐? 아유 성동구네 학교 많네. 그러면서 학교 필요 없다는데 문제는 학교 숫자는 많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광명에서 얘기했었던 게 이 사람들 현장 안 와보고 네. 그냥 숫자만 보고 얘기한 거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게 실제 성동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왕십 뉴타운 애들이 어디로 갈까요? 학교 여기 없잖아요. 네. 마장, 동마, 무학 이렇게 밀려나갑니다. 참고로 행당으로도 갑니다. 지하철 타고 학교 가야 돼요. 그 도보권이 아니잖아요, 저 정도면. 네, 도보권이 아닌 거죠. 초등학생 애들은 뭐 우리가 뭐 초프마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당연히 애들 학교 가까운 데를 선호해서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솔직히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학생 애들도 애기예요. 멀리 다니는 거 얼마나 싫어하냐라는 거죠. 중학생이라고 얘기한 게 맞아요. 고등학교는 좀 멀어도 애들 뭐 그냥 멀리 애들 알아서 다니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는 특목고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애 적성에만 학교를 찾아가요. 통학거리가 멀어도 그걸 수용하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게 중학교까지가 우리가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 대부분 다 국립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근권 거리 그걸 다 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좀 고등학교랑 달라 문제가 완전 네. 그런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까지는 가까운 데로 보내고 싶어 하는 당연히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 성동구 학군이 아쉽다라는 게 사실 성동구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이제 집값도 많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게 뭐 선생님들 수준 학교의 네임밸류 이게 아니라 네. 솔직히 말하면 그 동네 집값에 좌우되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왕십 뉴타운 내에 네. 숭신초였나? 초등학교 이름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뉴타운 되기 전에도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렇죠. 저 압니다. 저는. 네. 근데 저는 이 동네를 워낙 원래부터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여기 초등학교가 그렇게 수준이 높은 학교가 아니었었겠죠. 초등학교가 뭐 수준이 뭐 있어봤자 뭐 물론 그렇긴 합니다. 네. 근데 네. 여기가 왕십 뉴타운 네. 개발되고서 왕십 뉴타운 주민들만 들어온 학교가 되니까 그렇죠. 여기는 완전 과밀학급에 여기 다들 이 학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입주민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입주민이 바뀐 거죠. 입주민의 경제적인 능력이 바뀌었을 거야.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다 보니까 예. 중학교도 그냥 가까운 데에 학교 있기만 하더라도 학교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솔직히 서울시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 수준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립이 아닌 이상은 다 뺑뺑이에요. 뺑뺑입니다. 우리가 사립마다 강남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라 해서 수준이 뭐 차별화가 돼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주민들이 누구냐, 이 학교를 같이 다니는 애들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이 누구냐가 맞습니다.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학교를 그러면 가까운 데로 보내고 싶어 하는데 멀리 보내잖아요. 그렇죠. 왕십리 뉴타운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여기 행당동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네. 행당동에 한진 대림 아파트가 있어요. 크죠 거기. 예. 바로 코앞에 무학중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무학중 배정을 못 받습니다. 과밀이라서. 네. 지금 여기가 옥수금호 쪽도 보면 여기 옥정중이 여기 밑에 쪽에 하나 있어요. 옥수동에 있는 거. 네, 옥수동에 있는 애들이 여기로 가는데 예.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은 또 학교가 없어요. 없겠죠. 여기 은봉동 애들은 광희중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행정구역이 좀 다르지만 네.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경중, 금호, 여중 이렇게도 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금호 15구역도 여기 고등학교 금호고가 생겼는데 여기도 원래 중학교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가까운 데로 학교를 보냈어야 됐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애 이렇게 뭐 당장 금호 벽산이 이쪽으로 온다 하게 되면 오히려 가까운데 코앞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여기 배정받기도 하지만 밀려가지고 동마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니 코앞에 학교가 있는데 동마로가 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사를 가요. 전학을 갑니다. 학군 문제가 단순히 뭐 우리 명문 학교가 없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중학교 때까지는 뭐 진짜. 가까운 학교가 없고 너무 멀리 가고 이게 문제인 건 거죠.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지역 주민들 이기심 또 아니겠냐. 학교 어쨌든 폐교되는 거 아니냐. 지금 봐라. 어쨌든 학교 지금 서울도 폐교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학교가 다 없어질 거야. 그런 얘기도 하겠죠.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없어지는 학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없어지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당장 여기 광진구에 학교가 하나 폐교가 됐어요. 화양초가 폐교되면서 그러면 앞서서도 광진구는 학군도 좋다라는데 학교가 왜 폐교지? 신입생이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폐교되는 곳이 어딘지를 사실 보셔야 됩니다. 지도로. 화양초등학교가 있죠. 네. 여기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건대 바로 옆에 여기가 다 먹자골목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폐교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학령 인구 감소라기보다는 애들 키울 곳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주거 지역이냐 아니냐까지는 너무 나간 거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도 많이 살고 그러는데 문제는 애를 키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밤마다 막 술 먹고 막 고성방가 있고 물론 이제 젊은이들의 패기도 있고 그러겠지만 또 이런 와중에 이게 뭐 학교들 왔다 갔다 하기에는 애들 키우기 너무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학부모들 즉 특히 초등학교를 보낸 학부모들 같으면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사 간다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피규가 된 거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극단론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학교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만들고 학령이 감소하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디 쪽 인구가 줄까요? 아파트가 아닌 쪽이 줄겠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뭐 애를 키우고 있는 더군다나 내가 거기가 거주지로서 가치를 떠나서 애를 키우려고 했을 때 거주 환경이 안 좋은 쪽들은 아무래도 애들 학교 보낼 때쯤 되면 이사를 많이들 가잖아요. 성동구 킷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성동구가 거주 가치가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아우, 좀 제일 핫한 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문에 막 이사 가고 뭐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쪽도 보게 되면 어디가 폐교될까요? 이때 나중에 학령 인구 줄어들면 폐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여기는 과밀이고 여기도 막 과밀이다가 언젠가는 다시 인구가 줄겠죠. 그래도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한산중을 이전해라가 아니라 신설하면 자연스럽게 폐교될 곳들은 폐교가 될 겁니다. 그게 저는 시장 논리에 맞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사실 통찰력이 나름 좀 있다라고도 생각하긴 하는데 최고의 통찰력이시죠. 네. 이제 중품화 실패한 둔촌주공 뭐 학교 만들어라 뭐 분산 배치하면 안 된다 뭐다 하는데 가까운데 지금 동북중도 있고 안산중도 있고 둔촌중도 있고 뭐 근데 분산 배치하면 된다라고 교육청도 그런다는데 혹시라도 이거 뭐 학교 유지하려 하는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인근 빌라촌이나 다른 아파트 단지 등과 섞이지 않은 우리들만의 중학교를 만들고 싶어하는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일명 중품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자면 전 이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섞이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성동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동구 왕십 뉴타운에서 막 동마중 가고 여기 무학중 가고 멀리는 행당중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그나마 뭐 무학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동마중으로 가는 순간 바로 이삿짐 쌉니다. 주변에 결국은 다 뭐예요? 빌라촌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이랑 섞이기 싫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저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동마중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마장동에서 20년 살았거든요. 마장 현대아파트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네네. 지금 여기 마장중학교가 생겼지만 저 때는 마장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마중 가고 여기 동명초 가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은 이 주민들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먼 걸 떠나서 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맞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성동구가 중학교 숫자는 많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학교들 위치를 보면 다 어떤가요? 다 몰려 있죠. 여기 왕십리 인근으로 해가지고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정작 여기 빌라촌 지역에서 이 중학교 수요를 다 채울 만큼의 애들이 있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다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 학교 수는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학교 만들어주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만약에 애들이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보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애들 열심히 걸어 다니게 만드냐라는 거죠. 사실 불편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냉혹한 현실이지만. 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김재경 너 맨날 뭐 빌라보다 아파트가 좋다고 하더니 너 빌라 혐오자냐. 네. 너 이씨 빌라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너 그럼 차별하는 거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왕십 뉴타운 내에 숭신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여기 학번 딱 찍어보면 왕십 뉴타운 내에서만 가거든요. 그렇겠죠. 여기만으로도 과밀이에요. 학생 수 기억해 보세요. 840명입니다. 여기 학교가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운동장도 없어요. 밑에 무학초가 있어요. 무학초 학군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센트라스 주민들 중에서는 숭신으로 가고 싶은데 무학으로 밀리면 이사 가요. 이게 못 갈 거리냐? 아니에요. 가깝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나 이런 애들이랑 섞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학초 배정받자마자 싫어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 왕십 뉴타운 주민들은 다 빌라 혐오자들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냉정히 우리 애들 좀 좋은 데서 키우고 싶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 주민들은 왕십 뉴타운 그냥 다 이쪽에다 과밀이든 뭐든 다 열로 보내줘 라고 해도 교육청 입장에서 여기 학교가 아까 숭신은 800명인데 이건 400명이에요. 학생 수가. 그러니까 좀 여기서도 보내줘야지 이 학교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자, 다문화 이 적은 초등학교 갈래요. 중국인 많은 학교 기피 현상. 그럼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중국인 혐오자들인가요? 다문화 외국인 차별하는 사람들이 막 초등학교 다 기피해가 딴 데로 가는 건가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도 2018년도 기사네요. 서울 대동초등학교 신입생 전원이 다문화 가정이다. 그렇죠. 전원이 그랬죠. 중국인지 한국인지
알 수가 없다. 당장 여기 선생님들도 힘들대요. 한국에서 막 이제 우통 벗으면 안 된다는 예절 교육도 함께 교육하냐고 선생님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솔직히 왜 신입생 전원이 외국인일까요? 사실 대림동이잖아요, 대림동. 아니 뭐 대림동도 있겠지만 대림동에 다 중국인만 100%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도 거주하고 이사 가서 그리고 분명 여기서도 초등학교 들어갈 애들도 있었겠죠. 근데 학교 갈 때가 됐더니 신입생이 네. 우리 애만 한국 애고 그렇죠. 몇 년 동안 그랬겠지. 입학식을 갔더니 주변 애들이 다 중국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하면서 이사를 가는 거죠. 네. 여기가 신입생 10명 중 8명이 다문화 학생이다 뭐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국 학부모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대요. 왜냐면 중국 애들이 대다수니까 너 다 중국어로 소통하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물론 조기 교육 차원에서 중국어 교육해서 니하오마 여기 또 이제 뭐라고 읽나? 다오 워순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애가 중국어를 조기 교육해서 배우고 오면 제2 외국어를 빠르게 습득하고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 그러면 대림동에 학교 보낼 사람들은 다 중국 차별해가지고 그러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거 빌라라고 하니까 좀 불편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 차별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아니란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막 이런 연예인들 막 무슨 학비만 6억씩 써가지고 외국계 학교로 보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반중, 친미, 혐한 이래가지고 한국 애들은 같이 안 보낼래? 이런 사립도 아니고 외국계 학교로 가가지고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는 다 받고서 돈은 딴 데다 쓰고 이 사람들이 다 혐한이라서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냥 나는 섞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그냥 좀 애들 뭐 솔직히 말하면 난 애들 좋은 교육 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것들이 진보 쪽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맨날 외고 폐지해라, 자사고 폐지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본인들은 다 애들 막 파락군, 외고 이런 데 보낸다라는 거죠. 자기도 내서서 모 교육감님은 교육이 특목고 없애야 된다라고 하지만 자기 애들은 다 보내고 애들이 원해서 가고 싶다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도 본인 애들한테 교육 철학을 못 지키면서 왜 남들 보고 그러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오히려 특목고든 자사고든 외고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런 학교에 갈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저도 이게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 학원 보내고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근데 교육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 성동구에서도 이제 한양 사대부고가 자사고인데 제가 모교가 한양 사대부고인데 근데 선생님들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말만 자사고지 팔다리 다 끊어냈다고. 애들을 뽑을 수 있는 선택권이 없대요. 이제 성적을 보고서 뽑을 수도 없고 유일하게 면접만 가지고 뽑는 건데 근데 거기서도 사실 나름 열심히 걸러내려고 하지만 근데 여기서도 또 추첨도 있고 뭐고 해서 사실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대요. 명맥만 자사고인 거죠. 만약에 한양사대부고가 예를 들어 잘 성장했다. 그러면 성동구에서 뭐 고등학생이 됐다 하더라도 저기 좀 나는 애들 잘 교육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 절로 보내야겠다. 아니면 인근에 외고가 하나 생겼다. 외고로 보내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꼭 성동구가 아니라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 왔다 갔다 통학시켜도 되거든요. 실제로 멀리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꾸 이게 옳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 자녀들은 그렇게 안 보내는 게 웃긴 거죠. 특목고들 다 없애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학생들을 좀 좋은 데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강남 가는 거죠. 그건 전반적인 수준이 높은 데들이 어디지? 파락군으로 가야겠다. 서초 강남 가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학교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분들은 1등 강남구 이런 식으로 쫙 학교들 내려보다 보니까 결국 좋은 데 쪽으로 갔다가 사람들 많이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전체는 마이너스인데
이런 순유입이 엄청나게 높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들이 안 좋다가 아니라 애를 키울 환경으로 생각했을 때는 애 키우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다른 데들도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강남 집값 더 올려주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실제로 외고 특목고 폐지하려고 했었을 때 강남 집값 올려주는 정책이다, 파라권 살리기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당장 둔촌주공이랑 비교되는 게 헬리오시티도 거의 약 1만 세대잖아요. 그렇죠. 9,500세대 대단지인데 여기는 완전 포화예요. 학령 인구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과밀학급들 다 몰려있는 데들이 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둔촌주공 주민들이 이렇게 놓고 보면 학교 설립 무산 이거 신설 필요하다라는 게 꼭 이게 솔직히 주민들의 이기적인 면보도 없진 않다라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꼭 주민들 탓을 해야 되는가? 네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둔촌주공에 학교 갔다가 송동구처럼 초등학교 좀 다니다가 중학교 배정 받았는데 중학교가 그래도 좀 가까운 데 배정 받았으면 그래도 좀 다닐까 하는데 배정 잘못 받았어. 잠실로 가자. 대치로 가자. 이러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객관적으로도 사실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일단은 이 학교 용지를 조합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법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네.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게 되면 자 3조 1항입니다. 300세대가 넘는 개발을 하게 될 때는 학교 용지의 조성 개발에 대한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포함시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부 체납이에요. 네네. 조합에 따라 조합 입장에서는 이것도 돈인 거죠. 그 넓은 용지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더니 근데 이제 와서는 안 지어주겠대. 근데 안 지어주겠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숟가락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땅 놀릴 것 같네? 우리가 알차게 써줄게. 학교 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라고 서울시에서 보냅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 열불이 붙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학교 용지로 계속 그냥 냅두기라도 하면 언젠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 쉽게 호락호락 바뀔 것 같지 않은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좋은 쪽에 써줄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걸 여기다가 막 간이 실버 시설 만드는 거 아니냐 무슨 뭐 공원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지는 순간 학교 유치는 더더욱 어려워질 거다 생각하면서 결사반대하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거 공공용지 전환 안 된다. 이거 학교용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빠숑님께서 얘기했던 게 단순히 교육청과 주민들, 서울시와 주민들 이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입장도 또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입장들이 다 첨예하게 갈려져 있어요. 웃긴 것 중 하나가 이게 서울시 도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또 발표했죠. 신혼부부에다가 여기 둔촌주공에 장기전세 쉬프트 시즌2를 넣어가지고 신혼부부한테 애를 낳으면 예. 애 많이 낳아라. 애 낳을 때마다 분양가가 또 깎아주겠대요. 3명의 아이를 낳으면 현재 집을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그렇죠. 계획하겠답니다. 좋은 얘기긴 하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네.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인근에 학교는 안 만들어. 또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이게 전혀 근거가 안 맞는 게 학교용지라는 거를 주민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나요? 네네.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쓰면 공공용지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용지를 만들었는데 학교가 안 생겼어. 그건 조합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천억이나 될 땅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맞아요. 2022년도 기사입니다. 여기 보다 보면 입주 시작했는데 한 동을 더 짓는다? 저출산의 학교용지 반납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네. 동안구에 평촌 어바인 퍼스트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얘네가 나중에 분양을 또 해요. 왜? 학교 지으려 했는데 교육청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교 자꾸 못 만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땅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조합에. 그럼 여기 남는 땅 뭐 하지? 아파트나 더 지을까? 그래서 분양한 거죠. 네네. 그럼 조합원들은 분양 수익이 더 늘어났으니까 분담금이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사실 원래 조합 땅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조합에 돌려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가만히 있다가 숟가락 들고서
이거 공공용지? 이러고 있는 거죠. 목적에 맞게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 거고 애초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라는 발표도 정부가 하긴 했었어요. 애초에 학교 용지 부담금 그럼 왜 걷어요? 학교를 증축 안 할 거잖아. 있는 학교도 폐지한다며. 그러니까 이게 앞뒤에 전혀 안 맞는 거죠. 지금 구시대적인 법인 거죠. 애들이 계속 늘어나고 학교 부족할 때는 학교 용지도 마련해야 되고, 근데 학교 용지를 못 마련할 때는 부담금을 걷어가지고 다른 학교가 과밀이 될 테니까 그럼 증축을 하던가 시설 개선을 해야 될 돈들을 걷어야겠어라는 게 원래 입법 취지인데, 근데 지금은 땅을 내놔도 안 짓겠다 하고 지금 있는 학교도 폐교되게 생겼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 용지 부담금 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목적이 안 맞으니까 이거 폐지하겠다 라고 정부가 발표하니까 교육감님들께서는 폐지 반대, 돈 필요하다, 네. 돈 내놔라. 근데 학교는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기주의라고 얘기할까봐 말하면 원래 모든 세금이나 이런 부담금이나 목적성이 명확한 거는 목적성에 맞게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지방교육세 아니면 농어촌 특별세 이거를 걷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 20년 더 지나가니까 네. 이제 농사 지을 사람들도 없고 농어촌 특별세 쓸 데가 없어. 그런데 정부가 세수도 부족한데 그렇죠. 뭐 이거 그냥- 좀 뭐 그냥 용도 명령- 변경할까 하면서 쓰면 안 되죠. 예.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를 없애든가 지방교육세를 걷었는데 교육비 뭐 쓸 것도 없고 그럼 없애든가. 똑같은 거죠. 여기 위례신사선 3천억을 넘게 받아놓고 그렇죠. 안 지어요. 주민들이 이 돈 네. 16년 기다렸는데 예. 근데 이거 쌈짓돈처럼 네. 이거 뭐 예를 들어 무산이 됐다 칠게요. 무산되면 절대 안 되지만 예. 무산이 되면 3,100억 이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낸 사람들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분양받은 사람들 이미 팔고 나간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거 낸 못 사람들한테 받아, 해야 진짜. 되는데 이거 꿀꺽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되게 나쁜 놈들이야 저건 진짜. 그러니까 직무유기 있어 직무유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학교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주민 이기주의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쓰는 땅은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돈 꿀꺽 이거 아니거든요. 네네. 국민연금도 한동안 막 논란되고 했었던 게 정부가 뭐 필요할 때 국민연금 재원을 뭐 어디다 쓰고 뭐 하고 이거 국민 은퇴 자금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를 멋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국토부가 이거 3천억 다른데 좋은데 쓰겠습니다. 교통은 교통인데 다른 뭐 철도가 아니라 뭐 도로 확장할 때 쓸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법을 없애든가 이 조항 없애든가 이걸 왜 돈을 삥 뜯으면서 가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야, 다 알겠는데 네 말대로 그럼 일단 좋아 학교 만든다고 쳐 신설초 만들었어. 근데 어딘가는 그럼 뭐 너 시장 논리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네 학교 폐교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니냐. 아니 좀 학교 걸어가면 어때? 어쨌든 학교를 또 만들려고 하면 부지와 조합에서 내놨다 하더라도 학교 신축 비용도 있을 거고 교감부터 시작해서 교장이니 뽑았다가 좀 딴 데 없애고 뭐고 하면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게 또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 여기 기사 볼게요. 서울 시내 학교 87%가 성면 자재 사용. 대책이 심급하다. 성면은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맞아요. 예. 폐에다가 미세하게 이게 찔러가지고 애들 암 걸려요. 정말 이게 성면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 기사 아니냐? 좀 비교적 최근 기사입니다. 2023년도 10월 달이에요. 경기도의 성면학교가 아직도 절반 이상 그대로다. 학생들 건강과 안전이 빨간불이다. 지금도 맨날 돈 없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옛날 오래된 학교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또 다른 거 성면만 있을까요?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 사각지대가 아니다. 국내 건축물 85%가 내진 설계가 안 됐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벌써 뇌리 속에서 요즘 하도 이슈가 많으니까 잊었지만 자 1년밖에 안 됐어요. 터키에 대참사가 난 게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벌써 잊어버렸죠? 그때만 기사 좀 나오다가 말았었는데 인명피해들 나왔었던 거가 사실 초등학교로 가져오게 되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 중 4곳만 내진 설계가 돼 있다.
그것도 원래 된 게 아니라 나중에 보강한 겁니다. 뭐 잘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네. 그러면 6곳은 지진 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런 학교들은 응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주민들 대피소로도 써요. 그런데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 갈 곳이 무너져 있어.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지은 학교들은 보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쨌든 이 오래된 시설들 다시 바꿔야 되고 그걸 내진 설계문이 다 떠나서도 애초에 막 30년 되고 40년 된 학교들 그 유지 보수하는 것보다는 신축으로 제대로 짓는 게 낫단 거죠. 리모델링 해가지고 신축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미 신축 만드는 그 돈이 들어가. 그럼 신축 만드는 게 재건축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얘기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이 돈 써야 돼요. 그러면 아니 신축 학교 만들어서 제대로 쾌적한 시설에서 튼튼하게 잘 지어가지고 애들 그렇게 수용하고 시설이 부족한 곳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학교 폐교되면 없애고 이게 사실 예산 낭비도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학교들 폐교가 심각해지는 거는 팩트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런 프레임으로만 갇혀 있으면 학교 줄어든다는데 학교 신설 안 되는 거 아니야? 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저는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학교를 만들어 줘야 된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초품화 이거 뭐 옛말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또 여기 키워드가 학교 양극화라는 거죠. 둔촌주공 학부모들이 초중고 둔촌주공 입지도 얼마나 좋아요. 딱 잘 돼 있으면 여기서 애 키우면서 살 수 있게 오래오래 머물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건데 중학생만 됐다 하면 또 이사 나가고 뭐하고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불편하면 애초에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상급지로 가야겠다. 잠실로 갈까? 대치로 갈까? 이런 식의 생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학교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인 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면서 그리고 애 키우는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지 지금 말만 애를 낳아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저출산 예산 쓰지 말고 이런 데 학교 지어줘라 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학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학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논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저 입지의 저 상에는 맞지가 않거든요. 저기는 과밀학급이거든요. 학교를 무조건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학교를 만들게 되면 지금 둔촌주공 올 학생들이 딴 데 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로 와야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학교들은 확 줄겠지. 그럼 그 학교는 이제 통폐합을 하든지 폐교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분명히 또 민원이 들어가거든. 왜냐면 그 학교 몇 명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한두 명이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또 그것도 싫거든요. 공무원들은 민원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공무원들 많이 뽑아주시고요 대통령님. 그래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이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좋은 표현해 주셨는데 숟가락으로 자꾸 디미네 자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뭔가 자기들이 뭔가 실적을 내려고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도 없고 부지도 없다 보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있으면 싹 가로채 가지고 뭐 하이에나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면 예. 그 매나 이런 거 같아 꼭 이렇게 숨어 있다가 뭘 훔쳐가는 그러니까 뭐 그들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야비한 것 같아 좀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입장에 따라 불편할 수 있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얘기해서 일단은 먼저 그 상처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막 혐오자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외국인 뭐 혐오자라서 거기 학교 피하고 뭐하고 하는 거냐. 사실 내가 내 애를 보낸다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높으신 분들도 자기들도 평준화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비평준화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로남불은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접 애들 보내든가 혁신초 보내든가.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 말만 떠드는 사람들은 저는 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재규 소장님의 정말 진심 어린 멋진 분석 감사하고요.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얼렁수다 넘어가긴 하지만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